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하영 구의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정문홍 구청장님과 이병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상권 지원을 위한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 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목형 상점과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개념으로 2000제곱미터 면적의 30개 이상 점포 밀집을 기본으로 하되 시, 군구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골목형 상점과는 기존의 상점가와는 달리 지역 사정과 상권 특성을 반영해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모사업 참여, 환경 개선, 홍보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며 무엇보다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은 상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최근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가맹 여부가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이처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는 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지난 2023년 7월 골목형 상점과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상인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여 지정 허들을 낮춘 결과 삼청 정도길과 북촌 개동길 등이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권들이 제도 밖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종로군의 생활 밀접 업종 점포가 약 2만 5천 개이며 이 가운데 골목 상권에 위치한 업소는 3,500여 개, 14.1%에 달합니다.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5개소, 총 298개 점포에 불과하고 이 중 3개소는 올해 지정된 신규 구역입니다. 여전히 종로구 골목 상권의 극히 일부만이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최근 상권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일반 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경제에 기반이 되는 소규모 자영업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 간의 양극화도 뚜렷합니다. 비상업지역인 평창동의 상권별 점포수 현황입니다. 이북 오도청사 상권은 50개에서 48개로, 동측 상권은 109개에서 108개, 서측 상권은 178개에서 172개로 모든 상권의 점포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비상업지역인 부암동 주민센터, 홍지문, 청운초등학교 상권 등은 보시다시피 애초에 점포수가 30개에 못 미쳐 현행 제도로는 골목형 상점과 지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창덕궁, 배화여대, 이화달팽이길 등 일부 상업 밀집 지역 상권은 수백 개의 점포가 집적해 있으며 그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비상업 지역 상권은 구조적으로 현행 30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 조례에 명시된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을 상권 특성에 따라 차등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조정하여 일정 수준의 집적도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로구청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이나 기반 조성 계획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작년 4조 3천억 원에서 올해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했고, 서울시는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골목 상권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2029년까지 600개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작은 골목과 점포들이 제도의 문턱에 막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부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무려 25시간 만에 진화되었고 축구장 약 21개 규모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문제는 소방도로의 부재였습니다. 당시 소방차나 장비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해 결국 헬기를 투입해 진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산불 대응에 있어 결정적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도시명 산불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암동 323-1번지입니다. 필지는 무계원에서 자하미술관을 지나 인왕산 산자락을 향해 길게 이어진 땅으로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 전체가 해당 지번에 해당합니다. 도심 주거지와 산림이 맞닿아 있는 구간이자 실제 산불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와 주민 대피로로 기능해야 할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화면의 토지 대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암동 323-1번지의 지목은 분명히 도로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은커녕 사람조차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현장을 더 깊이 살펴보니 길 끝에는 지금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 부착된 도로명 표지판을 따라 올라가 보니 고령의 할머니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신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분은 거의 평생을 그 집에서 살아오며 원래 있던 도로를 통해 생활해 오셨지만 어느 순간 도로가 사라져 지금은 산길을 통해서만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결국 도로로 남아 있어야 할 323-1번지가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주민의 생활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안전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민가 주변에는 전신주가 있어 화재 위험이 생존합니다. 또한 인근에는 화재 예방 CCTV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구청에서도 이곳이 화재 위험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화재가 발생한다면 도로가 없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고 초기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암동 323-1번지는 토지대장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도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도심 산불 대응 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암동 323-1번지가 토지 대장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관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도로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 구청에서 어떠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된 사항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인지 종로구청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인문로 오갓길 23-25 거주민의 안전을 비롯한 도심 산불 대응 차원에서 소방차 진입로와 주민 대피로 확보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언제든 다시 우리 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더 이상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산불 대응 인프라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